기회를 주는 사람, 기회가 있는 세상.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다 자란 게 아니라면 무리한 충격을 가해선 안 되고, 어린 고사리를 다루듯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내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이었다. 근육을 만지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어린 선수들이 몸을 관리해주다 보면 이미 손끝에서 뭉치고 상한 근육들이 툭툭 걸린다고 한다. 나는 돈은 없었지만 흥민이가 축구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마사지 전문가를 찾아다녔다.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과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일이든 기초 작업이 확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혼자만의 확신을 가지고 행했다. 독일과 영국에 있을 때도 마사지 해주는 분, 침을 놔주는 분을 구해서 모셔오곤 했다. 지금도 경기 일정을 보고 근육 피로도를 예상해 케어 스케줄을 세운다. 치료와 회복, 활력과 경기력 향상, 부상 방지 등 도움받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막 독일에서 뛰는 유소년 선수에게 전담 마사지 선생님을 구해 항공편을 예약하며 큰돈을 들이는 나를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돈이나 있었나? 당신에겐 빚만 있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관리를 통해 흥민이가 선수로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구장에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기력을 펼쳤을 때, 관중들의 박수를 받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 그걸 돈으로 바꾸겠는가? 이 행복이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겠는가? 행복을 생각하면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번 돈을 그대로 다 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행복과 성장이다. 내 안에서 생각이 균형을 잡는 키워드였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든 지도자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신이 선택해서 자기 의지를 발휘하여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자신을 잃게 된다.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뛰어난 축구선수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흥민이에게 하는 말들. 흥민이를 밀착 마크하듯 곁에 있는 인상 딱딱한 아비의 존재에 대해 여러 말들이 오가는 것 또한 알고 있지만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 흥민이 삶의 주도권은 흥민이에게 있고 모든 결정은 그가 하는 것이다. 그의 인생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 또한 오롯이 존재한다. 누군가 나에게 흥민이가 성공했다며 축하를 전하면 나는 먼저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오직 흥민이 그의 성공이다. 나와는 무관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성공하면 그 성공은 온전히 너희들 것이다. 자식의 성공을 내 성공이라 여기고 배우자의 성공을 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다 각자 다른 성공이다. 이것은 확연하게 구분짓고 살아야 한다. 성인이 된 흥민이에게 나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영국 집에서 아내와 나 흥민이가 지낼 때 집은 절강같이 고요하다. 나는 조용히 나의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에서 나의 생활은 새벽 4시 반에 시작한다.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흥민이와 아내가 깨지 않게 조용히 청소를 한다.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기를 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청소를 미리 해두면 아내가 일어나 간단하게 과일과 식빵으로 아침을 준비한다. 세 식구의 단출한 아침 식사가 끝나면 흥민이는 운동하러 떠나고 나는 그때부터 청소기로 집안 모든 곳을 청소한다. 청소 시간은 2시간 이상을 할애하는데 청소하는 시간은 나에게 사색의 시간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지난 일들을 돌아본다. 마치 산책과도 같고 때론 참선과도 같다.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물결치던 마음은 고요히 정돈되고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몰랐던 질문의 해답들이 우물처럼 차오른다. 그 시간을 무척 좋아한다. 청소를 마치고 1시간 반 동안 개인 운동을 하면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책을 읽는다. 흥민이 경기가 없을 때는 저녁 식사 후 8시 반이 되면 잠자리에 들지만 경기가 있는 날은 새벽까지 흥민이를 기다렸다. 몸 상태를 살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케어한 후 새벽 3시경 잠자리에 든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다. 아직도 꾸준히 하는 말은 흥민이가 경기하러 나가는 날 문 밖으로 배웅 나가 꼭 안아주며 하는 말 정도겠다. 흥민아, 오늘도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승패를 떠나서 행복한 경기하고 와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할 때 재미있게 하고 경기할 때 욕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축구선수가 꿈꿀 수 있는 전부이다. 기회신. 흥민이는 2008년 우수선수 해외유학 프로그램 6기에 선발됐다. 나는 마음이 급했다. 이건 지금 흥민이에게 기회였고 없는 살림이라 해도 아끼고 잴 것이 없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자고 생각했다. 독일행이 결정되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춘천에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유학생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독일로 떠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1달 반, 인사말 하나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독일어를 알고 가면 낫겠지.
그러면 낯선 땅에서 겁먹고 괜히 주눅 들지 않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어렵사리 독일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들어왔다는 유학생 한 명을 찾아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가였지만 열흘에 한 번씩 수업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며 독일어를 익히겠다. 나는 독일로 떠난 아들에게 매일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하며 먼타지에서 보낸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해이해지기 쉬운 마음을 가다듬어 주었다. 성공은 선불이다. 그건 분명하다. 성공은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가 뭔가를 선불로 지불했을 때 10년 후에든 15년 후에든 20년 후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지불을 안 했는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흥민이도 자기 삶의 배수진을 친 상태였다. 다니던 동북고등학교는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자퇴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독일에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돌아와 적이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흥민이에게 말하진 않았다. 흥민이는 그 시절을 생각하며 말하곤 했다. 독일에서 안 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힘든 것도 끝까지 참고 견뎠어. 흥민이가 1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독일 함부르크와 계약했을 땐 난 결단을 내렸다. 춘천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독일로 들어갔다. 팝 짓는 아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밀어붙여야 한다.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투자는 생산을 결정한다. 투자를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열정이든 삶이든. 나는 아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에 나 자신을 투자하기로 했다. 흥민이는 자신의 축구를 더 완성시키기 위하여 흥민이 자신을 투자하기로 했다. 2009 여름 나도 독일로 갔지만 비자가 없으니 90일마다 한국과 독일을 오갔다. 흥민이가 함부르크에 계약이 된 후 숙소 생활을 시작했고 나는 근처에 방을 잡고 생활을 시작했다. 침대는 딱 내 몸 크기를 감당할 정도였고 방은 3평 남짓이었다. 내 형편에 그 이상은 바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홀로 3년을 지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습게도 배고팠다는 기억밖에는 나지 않는다. 그때 나는 함부르크 지리도 모르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었으니 50유로짜리 호텔에서 조식으로 제공하는 빵 몇 조각을 먹는 게 하루 중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다. 그곳에서 나의 존재 이유는 흥민이 훈련과 뒷바라지,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 했다. 새벽에는 서성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고 비 오는 날엔 창밖을 보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으면 흥민이 숙소로 달려가 흥민이를 깨워 숙소 식당으로 아침을 먹으러 내려보냈다. 아침 먹으러 간 사이에 나는 내 깐깐한 성격대로 침대까지 드러내가며 청소를 한 후 흥민이와 지하 웨이트실에서 지독한 근력 훈련을 했다. 흥민이가 훈련을 하러 가는 시간이 되면 나도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그곳으로 함께 갔다. 훈련을 하고 나오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렸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밖에서 훈련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내가 이기냐 심정으로 매서운 함부르크 날씨랑 싸우는 심정으로 버텼다. 훈련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철망 너머로 훈련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몇 시간씩 아들의 훈련을 지켜보는 내 모습이 독일 신문에 실린 적도 있다. 그래도 훈련은 지켜봐야 했다. 어떤 훈련을 하는지도 봐야 했고 그곳에서 흥민이의 부족한 점과 고쳐야 할 점들을 찾아 피드백을 해줘야 했다. 그렇게 저녁이 되면 흥민이와 숙소로 돌아와 몰래 숨겨놓았던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 아내가 싸서 보내준 밑반찬으로 저녁을 먹었다. 흥민이나 나나 보양식을 좋아하지 않고 소박한 밥상을 좋아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침은 간단한 토스트, 과일 몇 조각, 시리얼 조금. 나는 혼자 살던 20대 때부터 이렇게 먹었고 그 식습관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로 이어졌다. 속이 부대끼지 않고 부담이 없어 운동하는 선수의 아침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흥민이를 쉬게 하고 여관방으로 돌아오면 방은 차디찼다. 너무 추워 1시간 반 정도를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내 체온으로 그곳을 덮여야 잠들 수 있었다. 춥고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나는 3년. 하지만 누군가는 고난이 은혜였다고 말하듯 어린 시절부터 고생은 좀 해봤다. 자신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잘 넘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운치기 3. 흥민이와 함께 독일과 영국에서 생활하면서부터 흥민이 휴식기에는 나도 짬을 내서 근교를 여행 삼아 다닌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신문에 세계 유명 관광지가 소개되곤 했다.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면서도 나는 꿈처럼 그 여행지가 소개된 신문 지면을 차곡차곡 모았다. 물건을 쌓아두는 걸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그 신문 지면은 박스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다. 대책도 없으면서 언젠간 가고 싶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일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내가 알던 세상과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순간 한없이 겸손해진다. 당연한 일은 없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신선한 공기,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이의 웃음이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청춘이 아름답고 짧게 흘러가듯 우리 생 또한 그럴 것이다. 설령 우리의 생이 100년 넘게 펼쳐진다 해도 이 장엄한 우주의 역사와
자연에 비하면 그건 수억만 분의 1초 동안 움직인 작은 벌레의 자취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고기와 같다. 그리고 쏜 화살과도 같다. 그렇기에 귀중하다. 패짱과 겸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양심껏 살았으면 저녁에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된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온갖 경험을 다 한다. 가장 정정당당해야 할 운동장에서도 차별은 존재한다. 나는 흥민이와 공항에 있는 도시 한복판에 있던 현지인들이 뻔히 보이는 차별,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 그곳이 어디든 다 뒤집어 엎었다. 나와는 성정이 다른 흥민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붙었다. 자신감. 일단 붙어봐야 할 것 아닌가. 저질러보고 깨지고 얻어맞아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성격의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적이 많다. 객지에서 조그마한 녀석이 와서는 고집도 보통이 아니고 미친놈처럼 연습만 하는 모습이 곱게 보였을 리 없다. 흥민이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야기가 언론과 온라인상에 오르내렸다. 나는 말한다. 남의 말 사흘 못 가. 없는 말, 과장된 말, 악의적인 말들의 홍수 속에서 휩쓸리고 흔들리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덧붙인다. 큰 길가에 집 못 짓는다. 자기들이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가치는 뒤안길로 밀려난다. 이러쿵저러쿵 혼수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큰 길가에 집을 짓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거들겠는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느냐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고 일관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멘탈을 유지해야 한다. 배짱과 자신감 그리고 감사와 겸손. 이 두 가지면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서 배짱과 자신감은 예의와 겸양이라는 덕목의 그림자 뒤에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다. 반대로 감사와 겸손은 자칫 나약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한쪽 면이 보이면 다른 한쪽 면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 두 가지 면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삶의 조력자, 삶의 버팀목.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혹독하게 키웠다. 이제와 변명할 생각도 축소시킬 생각도 없다. 공차는 게 좋아 축구를 하겠다는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깜냥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뿐이었다. 낙숫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듯한 반복, 그 꾸준함과 끈질김이 필요했다. 그곳에서 기본기가 시작된다. 학교 운동장에서 흥윤이와 흥민이를 훈련시킬 때 왜 아버지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무섭게 몰아붙였다. 훈련할 때는 내가 생각해도 지독했다. 그 혹독한 시간을 돌아보면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하다. 아직도 혼자서 가슴속으로 울 때가 많다. 나는 훈련할 때 호되게 혼냈지만 반드시 사후 수습을 했다. 나의 엄한 훈련에도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혼나고 30초도 안 돼 아빠라고 달려올 수 있는 신뢰가 부자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연결돼 있었다는 것.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으니 아이들 유년 시절은 자연스럽게 늘 함께였다. 같이 보낸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 감정에 휘둘려서 혼을 내지 않을 것. 인격을 훼손하지 않을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지키려 노력했다. 일관되게 말하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내 자식이지만 나와는 다른 삶이기에 조심스러웠다. 우리가 낳고 기른 아이라 하더라도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흥민이에게 나는 종종 이야기한다. 내가 은퇴하면 아빠는 조용한 산속에 가든 뭘 하든 아빠 알아서 살 거니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고. 나의 작은 그릇이 내 아이들을 작게 가둘까 두려웠다. 모든 아이는 엄청난 잠재성을 지닌 존재다. 아이들이 그 잠재력을 걸림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지켜봐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부모로서 자식이 꾸는 꿈을 돕는 것도 행복이고 그 도움의 시기가 끝났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도 행복이라고. 운동장에서 피어나는 꿈. 축구를 통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몇 경기 이기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한 문제다. 승패를 떠나 축구의 맛을 느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런 태도가 내면화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먼저 재능과 성공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다. 축구를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다. 나는 아이들이 자신을 긍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타인으로 배려하고 살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한다. 패배를 끌어안는 힘도 배우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힘도 키우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 존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쏜 화살처럼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데 내 스스로를 착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길을 가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생각한다. 저들의 움직임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일까? 돈일까, 행복일까, 욕망일까, 건강일까, 즐거움일까? 그리고 생각한다. 지금 나의 움직임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일까? 나는 내 몸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 건강한 몸, 나이 들어도 움직일 수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몸.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 몇 가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 첫째, 매일 운동한다. 둘째, 매일 책을 읽는다. 셋째,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살핀다. 호기심과 열정 또한 중요하다. 나이 들었다고 호기심과 열정까지 버리면 안 된다. 늙은 사람이 무슨 에너지로 호기심과 열정까지 챙기느냐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나이가 드는 것이고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핑계대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사라진다. 나는 소위 MZ세대가 세상을 바꿀 세대라고 생각한다. 그 세대들이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고 배울 부분을 찾아 배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 지난 세대와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바라본다. 사람마다 보는 위치와 상황이 다르니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한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부록이 되고 지천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따르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매일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따르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의 흐름을 조종해야 한다. 온갖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위해, 이 모든 노력을 위해 그 방도를 찾기 위해 나는 책을 본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책이다. 독서는 다른 나라, 다른 세대,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도 영국으로 책이 배달 오는 날이 가장 설렌다. 읽고 싶은 책들을 20, 30권씩 모아서 주문을 하고 한국에서 배송 오기를 기다린다.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온 것은 바로 책이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책이다. 종종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미래의 나를 살핀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은 들었지만 그때 게으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너의 삶은 잘 산 삶이었다고. 고맙다고. 책을 통해서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매일 상상한다. 의외의 기회 꼼수를 바라기엔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쯤은 이제 안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만큼 세상은 기회를 준다. 삶을 돌아보면 늘 내겐 인생의 4가지 목표이자 바람이 있었다. 첫째, 남에게 빚지며 살지 말자. 둘째,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 폐를 안 끼치며 살 수는 없겠지만 폐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자. 셋째, 남에게 강요받지 않는 삶을 살자. 넷째, 남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살자. 쓸데없는 일과 물건들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단순한 삶, 가진 건 없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자유로운 삶, 다른 사람의 평가나 명예, 권력과는 무관한 담백한 삶.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려고 노력한다.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러한 삶을 살겠다.